저는 지금 동소문, 해화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성대 입구 전철역에서 해화동 쪽으로 한 1, 200m 정도 걸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해화문이라고 하는 문이 보입니다. 흔히 동소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어, 한양도성길이라고 하는 트레킹 코스가 있습니다. 옛 한양을 빙 둘러서 설치된 성벽을 따라서 걷는 트레킹 코스인데, 그 가운데 이곳 해화문에서부터 흥인문까지, 그러니까 동대문까지 낙산을 넘어가는 코스가 참 볼만합니다. 그 코스 자체는 성벽을 따라서 쭉 걷다 보면은 뭐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닙니다. 한 건강한 사람이라면 30분, 40분 정도면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는 코스인데, 그 성곽길 양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는 창신동과 삼선동, 오른쪽으로는 이화동과 동숭동, 이쪽에 또 답사해 볼 만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동소문에서부터 동대문까지 낙산을 넘어가면서 그 주변에 가볼 만한 곳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동소문은 문을 걸어서 통과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동대문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걸어서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과하고 나면은 오른쪽으로 계단이 보이는데요. 계단을 따라서 그 막루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곽에 한양도성에 문을 몇 개 이렇게 설치해 놓고 그 문을 통해서만 사람이 한양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문 위에는 막루가 설치가 되어서 군인들이 창이나 칼을 들고 지키고 있는 모습을 사극이나 역사 드라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막루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서 주변을 빙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막루에서 다시 오던 길을 되짚어 가다 보면은 왼쪽으로 또 길이 하나 나오는데, 그 길은 잠시 후에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길을 따라서 쭉 걸어갑니다. 오던 길을 되돌아서 오른쪽으로 나 있는 길을 따라서 내려가면은 조금만 내려가면 계단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계단을 몇 걸음 내려가면 철문이 보이는데, 이 철문은 저녁에는 닫힙니다. 그래서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해화문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녁에는 닫습니다. 예전에 숭례문 화재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설치된 문인 것 같습니다. 문을 나서면 밑에 붉은색으로 줄이 쭉 가 있는 것은 원래 이곳에 한양도성이 있어야 하지만 이 길 때문에 잠시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이 모서리 담장을 중심으로 안쪽에 옛 서울시장 공관이 있었습니다. 모서리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보면 한양도성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공관은 한양도성을 가정집 담벼락으로 썼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모서리의 반대쪽은 일반 축대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명박 시장 때 문제가 됐었습니다.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한양도성의 바깥 부분은 지나가면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서울시장 공간의 안쪽 담벼락은 과연 제대로 보존이 되고 있는지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으니 한번 현장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나섰는데, 물론 서울시장은 거부했습니다. 사실 좀 과도한 정치 공세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드시 그렇게만 생각할 것도 아닌 것이, 당시에 이명박 시장은 청계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자기 임기 내에 이걸 빨리 끝내야 그걸 기반으로 대권에 도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서두른 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계천 정비 과정에서 바닥에서 출토되는 수많은 옛 유물들,
그 가운데는 뭐 쓰레기도 있고 상당히 가치 있는 것들도 있을 텐데 이것들을 그냥 대충 처리해서 갖다 버렸습니다. 잘 분류해가지고 버릴 건 버리고 또 보존할 건 보존하고 또 특별히 뭐 국보나 뭐 향토 문화재나 지역 문화재 이런 걸로 지정하고 이러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 거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대충 처리하다 보니까 서울시장 또 대권을 노리는 유력 정치인이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인식이 과연 있느냐 하는 시비가 그때 있었고 그런 공세의 일환으로 시장 공간의 담벼락, 한양도성 담벼락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한 거니까 무조건 어처구니 없는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만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어찌됐건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후에 박 시장은 이 집을 시장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뜻을 밝혔고 실제로 지금은 한양도성 해화동 전시안내센터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바깥쪽에 보면은 이 건물을 박원순 시장이 사용하지 않고 내놓고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바닥에서 이렇게 유구가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 여러 서울시장이 이곳에 거주할 때는 아마 방바닥 밑에 구들장에 덮여 있었을 텐데 리모델링 하느라고 뜯어보니까 저런 유구가 발견되었다는 것이고요. 1층으로 들어가면은 원래 왼쪽으로 카페가 있었는데 당분간 문을 닫는다라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한양 도성과 관련된 전시물이 벽과 바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바깥에서 보았던 유구를 창문을 통해서 투명한 유리를 통해서 안에서 또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만 보지 말고 위로 보면은 이 지붕 천장 구조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일제시대 건축의 그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공간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은 이 집에 대한 간단한 역사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제시대 말기 1936년인가에 개인 가정집으로 지어졌고 50년대 초까지 개인이 거주하다가 그 이후에는 대법원장 공간으로 한동안 쓰였고요. 그리고 또 그 후에는 서울시장 공간으로 사용되다가 일정 기간의 리모델링과 발굴 작업을 거쳐서 지금은 한양도성 안내센터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안내가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또 유리를 통해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은 아까 아래층에서 봤던 그런 장면을 다시 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시장 공간에 나와서 아까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아까 나왔던 철문을 통과해서 다시 해화문으로 향합니다. 해화문에 도착하면은 아까 올라왔던 계단을 내려가게 되고요. 계단을 내려가면은 계단 아래쪽으로 저 화면 왼쪽에 또 내려가는 계단이 보입니다. 왼쪽에 있는 큰 도로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이 계단을 내려가면 큰 도로가 나오는데 이 도로는 한성대 입구 전철역에서부터 해화동으로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반대쪽으로 가면 미아리로 넘어가는 도로고요. 역시 철문이 있고 내려가면은 바로 왼쪽으로 횡단보도가 있고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면은 한양 성곽이 이어집니다. 본격적으로 한양 성곽, 한양 도성 둘레길의 낙산 코스, 동소문에서부터 동대문까지 이어지는 낙산 코스를 걷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스는 한양 도성 담벼락만 따라 걸으면 한 2, 30분이면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코스이지만은 그 성곽의 왼쪽 오른쪽으로 답사해 볼 만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답사해 보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서 왼쪽으로 보면은 파란 굽어진 계단이 보이는데 그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성곽으로 이어집니다. 아까 우리가 갔던 동소문이 보이고요. 이제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계단을 다 올라가면 성곽이 보이고요. 성곽을 따라서 쭉 걷다 보면 오른쪽으로는 성곽, 왼쪽으로는 산동네가 나타나는데 산동네는 참 고달픕니다. 구경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고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고 추억이 느껴지고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도 들고 여러모로 정감이 느껴지지만은 살아가는 분들은 많이 힘듭니다. 아무래도 돈 있는 사람들은 아랫동네에 많이 살게 되죠. 산동네에 살면은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교통도 불편하니까. 반면에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분들이 높은 고지대에 살게 되기 때문에 이런데 촬영할 때는 주민들 기분 나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주민들 만나면 인사도 잘하고 뭐 이렇게 조심해야 합니다. 하여간 산동네를 돌아다닐 때마다 정감이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아까 두 할머니는 저한테 별다른 시비를 안 하셔서 그냥 인사드리고 지나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반장을 했는데 그때는 가정방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가정방문을 하면서 굳이 반장을 데리고 다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곳 삼선동 창신동에 사는 친구들 집에도 와봤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처참했죠. 80년, 70년대 후반이니까 이런 데도 있구나 하는 그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369 마을을 한 바퀴 대충 돌고 다시 올라갔고요. 지금 우리가 둘러본 산동네 마을이 369 성곽마을이었습니다. 왜 369인가 하면은 원래 여기가 재개발을 한때 추진했었는데 그때 이 지역 지구 이름이 삼선동 재개발 6구역이었다고 합니다. 삼선동 6구역. 그래서 369고 여기 카페가 하나 보이는데 일단 이번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동영상에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